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이 기쁨에게 무엇을 한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하다. 사랑을 위해서는 슬픔이 필요해? 기본적으로 역설적 인식인가 봐요. 그죠? 필요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이고, 슬픔은 남의 아픔을 보듬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청자인 너는 요 기쁨이 되겠죠. 그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다. 진정한 사랑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슬픔을 어머니로 하고 눈물을 아버지로 한다.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다. 라고 시인이 말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이 작품의 주제하고 딱 일맥상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주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자, 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여기 제목 자체가 슬픔이 기쁨에게죠. 그러니까 나는 누가 되는 거야? 화자이면서 누구? 슬픔. 이제 너에게, 너는 누구? 청자이면서 기쁨, 슬픔을 주겠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단순히 그냥 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내지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법으로서 사랑보다 가치 있는 슬픔, 그것은 바로 뭔데? 그렇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죠. 을 주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겠다 하는데 이 선어말어미 get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이때 말하는 겨울밤 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고달픈 현실, 삶의 고통, 이런 걸 얘기한다면, 또 하나 살아온 추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죠. 사는 동안 겪어온 시련과 고난, 애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는 어찌 본다면 사회적 약자요, 소외된 이웃이며 귤값을 깎으며 기뻐하던 진짜 인간미 없죠. 그죠? 이때 너는 누구야? 기쁨이죠. 결국 기쁨이 가지고 있는 이기성, 즉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해석의 구절구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간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기쁨만큼 소중한 슬픔의 가치이며, 슬픔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된다는 인식이고, 소외된 약자를 멸시하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얼굴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힘, 태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 보여주겠다. 자, 여기까지 1행부터 6행까지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려고 하는 나,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슬픔이죠.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이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고달픈 현실, 고통스럽고 소외된 처지, 기타 등등 힘들 때 이런 거죠.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아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평등하게 웃어준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와주지 않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웃을 외면하는,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결국 너의 무관심과 편견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되면서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는 결국 누굽니까? 아까 할머니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존재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는, 최소한의 어떤 관심과 연민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잠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역설법이면서 이기적인 사랑, 사랑의 이기성을 얘기합니다. 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역시 역설법이죠. 눈물은 흘리는 거니까 결국 뭐야?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는 이제 너에게도 무엇을, 기다림을 주겠다. 무슨 기다림? 그랬더니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의지, get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청자가 소외된 이들의 삶을 보고 공감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7행부터 13행까지는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한방눈하고 봄눈, 그 다음에 눈 그친 눈길, 요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한방눈을 화자가 멈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멈추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이때 나쁜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소외된 이웃에게 가하는 일종의 고통이죠. 그리고 이것은 가진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왜? 데리고 오잖아요. 이건 결국 뭡니까? 이 한방눈이 가진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라면 봄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감싸주는 존재, 사회적 약자들이 누리는 기쁨, 일종의 따뜻한 사랑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 아까 나왔던 할머니라든가 동사자 같은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난 후 눈 그친 눈길, everybody, all peoples가 평등한 공간, 너와 함께, 이거 중요해요. 함께라는 단어, 요거. 이 함께니까 투게더죠. 투게더니까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동반자적 태도, 별표 빵 치고 들어갑니다. 자, 요 대목에서는요,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사랑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하겠다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내지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슬픔의 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 슬픔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 타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이웃의 슬픔이 끝날 때까지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 동반자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행부터 19행까지는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하는 시를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교훈적이고요. 비판적이고 의지적이다.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촉구가 드러나고 있다. 의인화, 역설법, 낯설기하기 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표현 방식이 다양해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 자체가 벌써 뭡니까? 그렇죠. 의인화죠. 왜? 슬픔이 기쁨에게 뭐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즉 슬픔을 화자로 기쁨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건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깨달음, 즉 슬픔이 갖는 긍정적 가치를 역설하고 이기적인 기쁨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게요. 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뭔 소리야? 자, 이거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었다라고 본다면 어떤 삶의 태도를 독자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낯설게 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슬픔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작품에서는 작가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고 슬픔과 기쁨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슬픔이란 무엇이고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삶의 태도를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데 박스 보기로 가끔 나올 때가 있긴 하니까 한번 쭉 읽어만 봅시다. 다음에 특정 음은, 어미, 음보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자, 하나 정도 잡는다면 요거예요. 요거. 자, 겟다. 겟이죠, 겟. 겟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특정 선어한 말 어미, 겟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슬픔, 그 다음에 기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